프리랜서계의 가장 핫한 채널 아닙니까? 회비는 18만 원인데 돌려받는 돈은 120만 원이에요. 남는 장사 아닌가요? 프리랜서가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저도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운다, 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굉장히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제가 오래전부터 팬인 프리나프리의 편집장으로 계신 이다혜님을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다혜님. 짠.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서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진짜 7년 동안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불안정한 요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뭐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왜냐면 혼자서 일하니까. 뭔가 좀 안정망이 없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제가 프리랜서 일하고 한 4, 5년째 됐을 때 돈을 260만 원을 떼이고 나서 고용노동부에 들어갔죠. 근데 들어갔는데 제가 상담을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 프리랜서가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사용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뭐 미수금 사건이라던가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을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왜냐면 우리도 진짜 엄연히 노동자고. 그래서 제가 프리나프리 매거진을 만들면서 이게 단순히 매거진뿐만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일단 우리가 모여야 된다 해서 모임을 간헐적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정책은 뭘까 얘기해보는 공론장도 운영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2021년에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 공제회라는 최초의 어떤 프리랜서 공제회, 프리랜서를 좀 지원해주는 비영리 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곳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건데,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 공제회에서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저 같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프리랜서들이 이 적금을 잘 안 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재정 관리를 할 때 돈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고 그냥 그 통장에 돈을 써요. 그 통장에 돈이 줄어들면 똥줄이 타요. 일을 구해야 돼요. 약간 이런 사이클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적금을 해놔야 이게 내가 진짜 일이 없을 때 버틸 자금을 최소한의 자금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제회에서도 일단은 중요한 게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들에게 좀 경제적인 부조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이에요. 목돈 마련 응원 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적금을 적금을 넣잖아요. 물론 안 넣는 분들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적금을 가입을 해서 납입을 하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그 응원금을 드려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내가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넣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12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최장 3년까지. 6개월에 12만 원이니까 한 달에 2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 적금에 2만 원 이자가 붙는 거예요. 20% 이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10만 원 적금까지만 가능한데 내가 만 39세 청년이잖아요. 청년은 2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20만 원을 6개월 동안 넣으면 24만 원을 응원금으로 드려요. 이거를 3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총 5번의 그 응원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24만 원을 5번을 받으면 12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회에 적금을 가입을 하는 김에 응원금도 받아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 만 39세 아직 이하인데, 저도 할 수 있겠네요. 가입하세요. 그럼요, 그럼요.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공제의 정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정회원 가입비가 월에 5천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1년에 6만 원이죠. 3년에 18만 원이에요. 가입해서 내가 납입하는 회비는 18만 원인데 내가 돌려받는 돈은 120만 원이에요. 남는 장사 아닌가요? 3년만 일단 이러한 재원들이 국가기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재원도 있고 공익재단 같은 데서 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받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조직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가 없으니까 조금 우리 같이 살아보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재원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성실히 또 다 봐야
이게 실제로 의미 있는 사업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더 주시겠죠. 그럼 이제 언젠가는 30만 원 적금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수요가 또 많아야지 여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검진.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건강검진 다 셀프잖아요. 보통 개인이 검진을 하려면 60만 원, 70만 원 들어요. 이게 상당히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프리랜서는 몸이 자산이잖아요. 내가 생산해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좀 슬픈데?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어, 진짜. 그래서 공제배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려요. 좀 저렴한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조금 받으실 수 있고, 비싼 패키지를 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또 지원을 해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추가 검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CT를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MRI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 때 이 CT나 MRI 촬영비도 일부 또 추가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프리랜서들의 어떤 취약점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만든 서포트인 것 같아서 듣기만 해도 든든해진단 말이죠, 지금. 저도 이제 막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하면서 되게 난감했던 기억들이 꽤 있어요. 아무래도 창작자다 보니까 이 계약서를 쓸 때 어두운 현실이 아직도 이 저작권에 대해서 그렇게 창작자를 존중해준다는 느낌의 계약서를 그렇게 많이 받아보진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클라이언트들과 일을 할 때 굉장히 많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검색을 해봐도, 뭐, 내용 증명이랑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험도 없고, 주변에 그렇게 해봤다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이거에 너무 내가 이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인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혹시 이런 것도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계약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창작자분이 한번 이모티콘 계약을 한 거예요.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모티콘을 만들겠다 저작권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계약서에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것부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제작까지 해야 된다면 사실 제작비도 받고 저작권료도 받아야 되거든요. 저작권료만 받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는 한마디로 사용료예요. 노동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계약을 했다가 이분이 이모티콘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너무 적은 돈으로 이모티콘도 만들고 이것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모범 계약서를 개발해보자. 그래서 권익센터에서 그러니까 용역 도급 계약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그리고 강사 계약서 3종에 대해서 조금 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넣고 불리한 항목들은 삭제한 모범 계약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범 계약서 또한 저희가 그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 공제회 정회원 가입을 하면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좀 불공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 너무 좀 무섭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전문가들이 무섭더라. 그래서 이 프리랜서 권익센터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 프리랜서 노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을 꾸려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미수금이랑 이제 불공정 사례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여기에 이제 사례를 올리시면 저희가 변호사 상담을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거 말만 들어도 막 변호사 이런 그런 분들 같이 할 돈 없는데? 괜히 막 이런 거 막 법률적으로까지 갔다가 그 비용이 더 나간다. 받으려고 하는 돈보다. 막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프리랜서가 돈이 떼여서 내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면 돈의 떼인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이득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내가 돈을 남기는 그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미수금은 내가 소송을 하면 오히려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미수금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어쨌든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상당한 부분 이제 사건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내용 증명 단계에서 많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이 그냥 변호사 끼지 않고 그냥 내용 증명 보내면 무시하거든요, 상대방이. 근데 어느 법률 사무소에서 내용 증명 오잖아요. 씨, 처리하자. 이렇게 돼. 여기도 송사는 싫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률사무소를 거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나 미쳐버리는 게 뭐냐면 수정이에요, 수정. 운다, 운다. 계약서에 이렇게 수정은 3회까지 가능하다 넣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리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비용 더 주셔야 된다. 그러면 아, 왜 더 줘야 되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법률 상담도 중요하지만 세무 상담의 니즈가 되게 큰 거예요. 사실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이게 사업소득세가 무엇이고 기타 소득세가 무엇이고 원천세가 무엇이고 다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즉각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해외 수익은 어떻게 세금 신고해야 되나? 페이팔 수익은 어떻게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되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사실 세무사한테 상담을 하고 싶은데 또 무서워, 우리는. 세무사에게 연락을 하는 게 또 무서워. 세무사한테 연락을 안 하는 프리랜서들도 있어요. 혹시 그 은지님이 평소에 좀 궁금했던 내용이 있나요? 세무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무에 그러니까 내가 뭘 아는지도, 그러니까 아는 건 일단 없고,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뭘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홈택스 들어가는 그 사이트부터 너무 불편하고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변호사랑 세무사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뭘 물어야 될지 모르니까. 가서 멀뚱멀뚱 있으면서 내가 진짜 너무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첫 번째로 세무사는 상담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궁금하면 동네 세무사 같은 데 전화해가지고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셔도 돼요.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홈택스 앱 126 있잖아요. 세무에 대한 질문을 다 상담을 해주세요. 126에서. 그리고 이제 이 노동공제회가 사실은 어디서 만든 거냐면 한국노총에서 만든 거예요. 이번에 한국노총 서울본부에서 예산을 또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저희 세무 계약 저작권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공제 이거는 정의원뿐만 아니라 준회원분들께도 그냥 홈페이지에서 오면은 보실 수 있게 영상 올려둘 거예요. 2월 정도에 올라가거든요. 세무 같은 경우에는 이 세무사님이 프리랜서 세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개인 사업자가 있는 프리랜서인데 내가 돈을 받을 때 원천세 처리하는 게 유리할까요? 세금 계산서 처리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거를 이제 세무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원천세를 받을 때는 요런 게 좋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때는 요런 게 유리하다. 요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지금 다혜님을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설득이 당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다 이렇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프리랜서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포터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 하는 게 손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프리랜서 권익센터에서 교육을 했을 때 많이 들어온 질문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FAQ를 만들었거든요. 이 FAQ도 권익센터 가이드북에 실려 있고 이 가이드북은 정회원분들께 PDF로 나눠드립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 같은 경우에도 해외 클라이언트랑 계약을 할 때 어떤 거에 유의해야 되느냐, 막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FAQ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이드북에 넣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권익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동료잖아요.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되게 필요한 건데 좀 나랑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도 계속 마련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사소한 건데 저는 회사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명절이 되면 좀 외롭단 말이에요. 명절 선물이 없어. 근데 올해 공제회에서 정관장 홍삼 진액을 명절 선물로 프리랜서에게 신청을 받아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11월에는 김장김치도 신청받아서 100명에게 보내줬어요. 요런 어떤 쫌쫌따리 혜택들도 많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좀 재원이 확보가 많이 되고 회원이 늘어나고 반응이 좀 좋아지면은 클라이언트가 일 의뢰하는 메일이 왔는데 돈이 없다. 이럴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돈 얘기를 꺼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실무 팁 관련 컨텐츠들을 생산해서 뉴스레터로 배포하는 것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그만큼 더 많은 어떤 정보와 혜택을 드릴 수 있다. 월 5,000원에 우리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 공제에 가입을 하면 이렇게나 많은 프리랜서로서의 혜택 그리고 서포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이 혜택을 누리시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이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프리랜서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진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혜님한테도 우리 프리랜서들 다 화이팅이에요, 진짜로. 프리랜서계의 가장 핫한 채널 아닙니까? 은지, 은지 일러스트레이션 채널에서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수요를 보여주자.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붙을 거고 더 좋은 어떤 혜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와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꼭 가입하시고 많은 이런 혜택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건의센터는 또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각각 뉴스레터 가입하시면 또 가장 먼저 좀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제 채널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